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호반건설이 한진칼 지분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호반은 단순 투자란 입장인데 송대는 경영권 참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올해 1분기 국내은행의 당기 순이익이 7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업권의 호실적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의 상생금융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선이 1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계도 덩달아 긴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대선 이후 보험업법 개정안이 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가 몸집 불리기에 나섰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항공업계의 경쟁 속 추가 기재 확보와 M&A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한진칼의 2대 주주인 호반건설이 최근 지분을 다시 한번 늘렸습니다. 대한항공을 지배하는 지주사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호반건설은 단순 투자라고 밝혔지만 속내는 경영권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호반건설은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한진칼 지분을 18.46% 보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7% 수준이던 지분이 1.5%포인트 이상 늘어난 겁니다. 호반 측은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공시했지만 업계에선 경영권 참여 수준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거 호반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든 전례도 있고 2022년엔 경영권 분쟁 중이던 사모펀드 KCGI의 지분을 인수해 한진칼 2대 주주로 올라선 바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엔 LS그룹 지분도 3% 가까이 매입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진그룹은 한진칼이 가지고 있는 자사주 0.66%를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해 의결권을 되살렸고 조원태 회장 측과 호반 간 지분 격차는 2.3%포인트로 다시 벌어졌습니다. 현재 조원태 회장의 지분은 6.31%, 5호 지분을 모두 합하면 20.66%입니다. 향후 변수가 될 걸로 보이는 건 산업은행의 지분입니다. 현재 한진칼 지분 10.58%를 보유 중인 산은은 한진 측 우호 세력으로 분류되지만 공적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입장에서 향후 입장 변화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호 지분이 이탈한다면 향후 경영권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진그룹이 당장 경영권 분쟁에 직면한 건 아니지만 2대 주주인 호반이 지분을 계속 확대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올해 1분기 국내은행의 당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까이 증가한 7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은행업권의 순이익 증가가 이어지고 있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후보자들 모두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를 내세우고 있어 상생금융 시즌3가 곧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됩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한 국내은행 영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6조 9천억 원으로 7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권의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8.7% 증가하며 경기 침체 속에서도 호실적은 이어갔습니다. 1분기 이자이익은 14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했고 비이자이익은 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습니다.
홈플러스 기업 회생과 신용 손실 확대 우려 등에 따른 충당급 전입 확대 영향이 있었지만 홍콩 H지수 ELS 배상금의 일회성 비용이 해소되면서 실적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내수 부진 장기화와 저성장에 직면하면서 산업계 전반적으로 실적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은행권은 매 분기별 호실적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의 상생금융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기 대통령 선거 국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모두 금융 분야 공약에서 소상공인 대상 대출 확대와 이자 부담 완화 내용을 담은 금융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업계에서는 상생금융 명목으로 은행권이 재원을 분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여야 모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대상 중금리 대출 인터넷 은행 설립 필요성에 공감함에 따라 제4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인가 추진도 다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상생금융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하며 상생금융 세 번째 시즌이 임박했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앞서 은행권은 2023년 2조 원 규모 소상공인 대상 이자 환급 프로그램을 운영한 데 이어 지난해 향후 3년간 총 2조 1천억 원 지원 내용을 담은 상생금융 시즌2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대선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은 대선 이후 보험업법 개정안이 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자칫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보험업법 개정안.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가치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게 골자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보험업법 개정안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입법 논의가 본격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제 기준인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데 국내 보험업만 예외적 잣대로 삼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 시기가 멈춘 삼성그룹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삼성의 지배구조를 뒤흔들 수 있어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도 불립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약 20조 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51%, 취득원가는 5,401억 원인데 시가는 약 27조 원에 달합니다. 삼성생명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연결고리입니다. 만약 지분을 정리할 경우 이재용 회장,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취약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일각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을 두고 입법 드라이브에 대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미주 중장거리 노선을 운항하는 에어프레미아가 몸집 불리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김정규 에어프레미아 회장은 추가 기재 확보와 M&A를 통해 경쟁력을 키운다는 구상인데요.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항공업계의 경쟁 속 김 회장의 전략이 빛을 발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김정규 에어프레미아 회장이 추가 기재 확보 및 M&A를 통해 경쟁력을 키운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김정규 회장은 에어프레미아를 고품격 항공사로 성장시킬 것이라며 추가 기재 확보와 M&A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명소노와의 에어프레미아 지분 계약 대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아 구체적인 M&A 대상을 밝히지 않았지만 김 회장이 직접 M&A를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언급한 만큼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타이어뱅크 그룹 산하 AP홀딩스는 소노 인터내셔널과 JC 에비에이션 1호로부터 에어프레미아 지분 22%를 1,230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에어프레미아의 2대 주주였던 소노 인터내셔널과 JC 에비에이션으로부터 지분 전량을 사들이며 AP홀딩스는 에어프레미아 지분 총 70%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확실한 최대 주주 지위를 갖게 된 겁니다. 김 회장은 에어프레미아 지분 인수를 위한 AP홀딩스의 자금 조달 계획도 언급했습니다. 타이어뱅크가 보유한 다수의 계열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 AP홀딩스는 에어프레미아 지분 인수 계약을 완료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1,230억 원의 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AP홀딩스는 이후 에어프레미아의 자본 잠식 해소를 위해 연내 1,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감자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미주 중장거리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에어프레미아는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항공사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꼭 필요한 서비스만 제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가상자산 위믹스가 또다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이자 위메이드가 전사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원에 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이번엔 가상자산 거래소들 간 담합 행위가 의심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는데요. 이수빈 기자입니다. 위메이드가 위믹스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해 전사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법원에 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공정위의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소속 가상자산거래소들을 제소했습니다. 위메이드가 공정위에 신고한 닥사 소속 거래소들은 업비트, 빗썸 등 총 5곳입니다. 앞서 이 거래소들은 지난 2월 발생한 위믹스 해킹 사건 이후 보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지난 2일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거래소들의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이 공정거래법 제40조 1항 9호가 규정한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이 담합이라는 겁니다. 위메이드 측은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은 각 거래소가 독립적으로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결정을 내리고 유사한 방식으로 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명백한 공동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서 약 98%에 달하는 점유율을 보유한 양대 거래소를 중심으로 실질적 담합 구조가 형성돼 있으며 이에 따라 거래 지원 종료 여부가 사전에 협의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업계는 위메이드의 공정위 제소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지난 2022년 위믹스 첫 상장 폐지 당시에도 공정위 제소를 진행했지만 공정위는 거래소에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가 거래소들의 자율 판단을 인정한 셈입니다. 위메이드는 이번엔 2022년과 대처가 달랐다며 거래소들의 상장 폐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모니터링과 추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보안 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등 상장 폐지 이유인 보안 미흡을 개선했음에도 소명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위메이드는 이번 사안을 기업 간 분쟁을 넘어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적인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애플페이 도입으로 간편결제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스테이블 코인의 진입까지 예고되면서 전통 결제사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와 학계는 수익 구조가 한계에 달한 카드 산업에 대한 제도 재설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한국신용카드학회가 오늘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카드 산업을 둘러싼 결제시장 구조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입니다. 카드사의 본업인 신용 판매의 수익성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페이 서비스의 유료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른 향후 전망, 그리고 카드사의 대응 방안으로서의 비용 부담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카드 수수료는 18년간 15차례 인하되며 0%에 근접한 수준.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0.4%, 체크카드는 0.15%까지 떨어졌습니다. 10년 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수준입니다. 여기에 간편결제 시장 확대에 따라 카드사 부담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플페이는 결제 건당 수수료를 카드사가 애플에 납부해야 하고 NFC 단말기 교체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는 상황.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수수료율은 0.15%. 한국은행 간편결제 지급 1일 결제금액 기준으로 보면 카드사들이 부담하는 연간 총 수수료만 1,3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수수료 없이 운영된 삼성페이도 자체 수수료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카드사의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NFC 단말기 설치 비용도 카드사 몫입니다. 현재까지 보급률은 전체 가맹점의 10% 수준.
단말기 한 대당 평균 20만 원, 전체 설치비만 6천억 원을 넘을 수 있어 카드사 수익성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규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카드사 수수료는 금융당국이 직접 인하 유도까지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간편 결제사들은 수수료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결제 기능을 하면서 카드사만 규제를 받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근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테더가 한국 시장 진출을 예고하며 결제 시장 불확실성은 더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수료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결제 산업 전반의 공정 경쟁 구조를 다시 짜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더본코리아가 잇단 구설에 오르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표 브랜드의 매출 증가세가 꺾이는 등 가맹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결국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사제 출연 의사를 밝히며 상생 방안을 내놓았는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혜연 기자입니다. 최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둘러싼 각종 논란들이 가맹점 매출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더본코리아 전체 매출은 1,10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늘었고 영업이익은 61억 원으로 5.2% 올랐습니다. 그러나 개별 가맹점 상황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더본코리아의 전체 가맹점 수는 전년 대비 8%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가맹점 매출액은 4.2% 증가에 그치는 등 점포당 수익이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2달 동안 더본코리아의 대표 브랜드 홍콩반점과 새마을 식당의 카드 4사의 일평균 매출액이 20%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본코리아 전체 매출의 37%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브랜드 백다방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백다방은 1분기에만 67개 점포가 새로 생기는 등 빠른 확장을 이어갔지만 4월 하루 평균 매출은 3월 대비 1.9% 증가에 그치면서 계절 특수에도 불구하고 매출 증가폭이 둔화됐습니다. 최근 일부 백다방 매장에선 냉동 디저트에서 곰팡이로 추정되는 이물질까지 발견돼 더본코리아는 해당 제품 전량 회수를 검토 중인 상황. 앞서 백햄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이어 감귤 맥주 재료 함량 논란, 소스를 농약 분무기로 뿌리는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연이어 악재가 터졌습니다. 백 대표는 공식 사과와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이달 안으로 가맹점주와 소통하는 상생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로열티 면제, 식자재 가격 할인, 신메뉴 마케팅 강화, 통합 멤버십 구축 등 300억 원 규모의 가맹점주 실익 중심의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프랜차이즈 성공 신화로 불렸던 더본코리아, 장사 천재, 외식의 신으로 불렸던 백종원 리스크에 가맹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백 대표가 사제 출연을 검토하고 있고 각종 지원을 약속한 만큼 그동안 추락했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업계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국내 제조업 중추인 정유, 화학, 배터리 업계의 불황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업종의 주가순 자산 비율이 0.4배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실적과 상관없이 매도세가 우위를 보이면서 K제조업의 주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3년째 이어지는 업황부진에 국내 제조업 주가도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수요 침체에 중국 등 아시아 경쟁업체들과의 가격 경쟁, 관세 리스크까지 더해지며 대형주들마저 줄줄이 52주 신저가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석유, 화학, 2차 전지 모두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이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오늘도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두 기업의 PBR은 0.4배 수준. PBR은 현재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눈 값으로 PBR이 1배 미만이면 시가총액이 장부상 순자산 가치에 못 미칠 정도로 저평가됐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석유화학 빅4인 한화솔루션과 롯데케미칼도 주가 고민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화솔루션은 오늘도 11% 넘게 추락하며 최근 2거래일간 하락률이 22.3%에 달했고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6월과 비교해 반토막 수준인 5만 원 중반대로 장을 마쳤습니다. PBR이 0.17배에 불과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도 거센 모습입니다. 국내 중추산업인 자동차 업계도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달성한 현대차도 5거래일째 하락하며 17만 원대의 정규장을 마감했습니다. 1년 전 29만 9,500원에 거래됐던 주가는 20만 원 선이 무너진 지 오래. 지난달 30만 원대를 넘어섰던 목표 주가도 최저 25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업황부진의 주가 하락까지 국내 제조업을 보는 투자자들의 시선도 차가운 상황이라 업계의 위기감은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보안입니다. 위클리비즈 유여운입니다. 진순 진매 논쟁을 끝낼 제품이 드디어 출시됩니다. 오뚜기가 진라면 순한맛과 매운맛 두 제품의 장점을 결합한 약간 매운맛을 출시하기로 한 건데요. 최근 SNS를 중심으로 순한맛과 매운맛을 조합한 신제품 출시 요청이 활발해지면서 이번 출시가 결정됐다고 합니다. 해당 제품은 총 60만 개 한정판으로 기획됐습니다. 패키지는 매운맛의 빨간색과 순한맛의 파란색을 합친 보라색으로 꾸며졌고 오는 26일 쿠팡을 시작으로 6월부터 전국 편의점과 온라인몰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신제품이 진순 진매 논쟁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만우절 장난으로 시작된 아이디어가 현실이 됐습니다. 롯데 웰푸드가 미니 스크류바와 미니 조스바를 출시하기로 한 건데요. 지난 만우절 당시 선보였던 믿거나 먹거나 시리즈가 그 출발점이 됐다고 합니다. 미니 스크류바와 조스바는 SNS 공개 하루 만에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며 이번 정식 출시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용량을 3분의 1가량 줄인 만큼 양이 적은 아이들이나 다이어트 중인 분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입 크기로 먹기 좋게 출시된 스크류바와 조스바, 부담 없이 즐겨보시는 것 어떨까요? CU가 금미옥, 애플하우스와 협업해 새로운 떡볶이 컵을 선보입니다. 금미옥은 성수동의 떡볶이 맛집으로 지난해 11월 CU와 떡볶이 컵 2종을 선보인 바 있죠. 출시 직후 냉장 분식 카테고리 매출 1위와 5위에 오르며 현재까지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3월에 출시한 애플하우스 즉석 辣쫄볶이도 매출 순위 3위에 안착하며 순항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인기를 이어가기 위해 CU는 애플하우스 순대쫄면 볶음과 금미옥 불떡볶이 컵을 추가로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집 앞 편의점에서 맛보는 서울의 대표 떡볶이, 기본 제품들처럼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카카오톡에 메시지 입력 상태를 표시하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카카오는 최근 메시지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대화 준비 상황을 알 수 있는 업데이트를 마쳤습니다. 기존의 숫자 표시로 상대방의 확인 여부를 알 수 있었다면 이제는 메시지 입력 상황도 확인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일부 이용자들은 메시지 입력 상태 기능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답니다. 카카오는 이에 실제 오프라인 대화와 같은 경험을 제공하고자 해당 기능을 적용했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카카오톡 어플 내 실험실 항목에서 비활성화 설정도 가능하다고 하니 취향에 맞게 설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클리비즈였습니다. 쓱닷컴이 간편결제 사업부인 쓱페이를 물적 분할해 신설회사 플래티넘 페이먼트를 설립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독립된 간편결제 사업자를 신설해 고객과 협력사의 결제 데이터와 자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부가 서비스 확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이 효성중공업 지분 4.9%를 매각했습니다. 총 매각 규모는 2,596억 원 수준인데
조 회장 측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효성중공업 지분 일부를 매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품 가격을 실제보다 훨씬 낮게 잘못 입력해 발생한 육개장 사발면 주문 대란과 관련해 쿠팡이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전화위복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쿠팡이 금전적으로는 손해를 보긴 했지만 실수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신뢰도가 오른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애플이 전화통화는 물론 음악 재생, 실시간 번역과 내비게이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안경 출시를 내년 말로 앞당겼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올해 말부터 시제품을 대량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